이번 강좌에서는 타이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이나 열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행을 클릭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삽입 또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열을 클릭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삽입 또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행의 간격이나 열의 간격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행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또 열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 시트는 분 단위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세크 시트는 초 단위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시간 설정을 입력합니다. 5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설정했으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중에 멈추고 싶으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2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종료되면 타이머를 멈추고 종료 안내를 해줍니다. 또 종료 안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타이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시트를 클릭하시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차트를 이용합니다. 먼저 시트에 소요 시간과 남은 시간을 작성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블럭을 씌웁니다. 다음에 삽입, 추천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원 그래프 형식을 추천하는데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블럭을 씌우시고 시트에서 숫자 부분을 클릭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숫자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원 차트가 그려졌는데요. 1번 파란색 부분은 소요 시간이죠. 그 다음에 황색 부분은 남은 시간입니다. 범례에서 1번 범례를 클릭합니다. 1번과 2번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부분만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1번 범례만 선택되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에 다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차트 밖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이 범례를 삭제합니다. 한번 이 숫자를 바꿔볼까요? 6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비율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지요. 40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남은 시간, 이 부분 소요 시간이죠. 소요 시간이 40%, 남은 시간이 60%입니다. 이 차트를 적당한 위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계 모양을 만들었으면 한번 세크 시트에서 한번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크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2,6 셀에 설정 시간을 입력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3,6 셀에는 소요 시간을 나타낼 거고요. 4,6 셀에는 남은 시간을 나타낼 겁니다. 또 매크로를 연결시킨 버튼도 만드시고요. 필요한 내용들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8,1 셀에는 소요 시간의 비율을 8,2 셀에 나타냅니다. 남은 시간 8,4 셀에는 남은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작성했으면 이제 시작 버튼에 연결할 매크로와 종료 버튼에 연결할 매크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 버튼에 연결할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 설정한 부분입니다. 엑셀에서는 bi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기본 경고음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에는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winmm.dl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소리를 재생할 겁니다. 이 부분은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이 변수들은
여러 프로시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시저 바깥 부분에 변수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설명하기 전에 날짜 관련되는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1년 3월 28일 오후 5시 30분 20초. 데이트 함수는 현재 날짜만 돌려줍니다. 2021년 3월 28일. 타임 함수는 현재 시간만 돌려줍니다. 오후 5시 30분 20초. 다음은 데이트 밸류 함수와 타임 밸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밸류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간 중에서 날짜만 반환해 줍니다. 타임 밸류 now인 경우에 현재 날짜와 시간 중에서 시간만 반환해 줍니다. 데이트 add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년, 월, 일 등을 더하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 인터벌은 연산할 시간의 간격입니다. 우측에 잠시 보면 YYY 하면 연도를 의미합니다. D는 날짜를 의미하고 N은 분을 의미합니다. 매개 변수 넘버는 더할 값입니다. 매개 변수 데이트는 덧셈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데이트 add D, 1, 데이트. 현재 날짜에 1, D는 날짜죠. 현재 날짜에 1, 2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데이트 add N, 1, 타임 하면 현재 시간에다가 1, N은 분입니다. 1분을 더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시트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My Set Timer라는 매크로를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My Set Timer 매크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OWS에는 현재 워크북에 활성화된 시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5,5셀의 내용을 모두 지웁니다. 변수 nset에는 2,6셀의 값을 저장합니다. 변수 dsrt에는 현재 시간을 저장합니다. 만약에 활성화된 시트의 이름이 min이면, 즉 분 단위로 설정하는 시트이면 현재 시간에 설정된 시간을 분 단위로 더한 값을 시간 값으로 저장합니다. 변수 ddiv에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0인데요. 그러면 0시 0분 0초가 되겠죠. 0시 0분 0초에 설정된 시간을 분 단위 시간으로 더합니다. nset은 숫자형 변수인데요. nset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ddiv 변수에는 날짜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nset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2,6, 70이라는 숫자인데요. 이것을 ddiv 변수에 날짜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시트 이름이 min이 아니면 활성화된 시트가 세크가 될 경우에는 시작 시간에 설정된 시간을 초 단위의 시간으로 더해서 시간값을 저장합니다. 변수 ddiv에는 0시 0분 0초에 설정된 시간을 초 단위의 시간으로 더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timer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make timer 프로시저를 알아보기 전에 타임 시리얼 함수와 온타임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얼 함수는 지정한 시, 분, 초의 시간 변수를 반환합니다. 매개 변수 hour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0에서 23까지 되겠죠. minut은 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0에서 59까지가 되겠죠. second는 초를 나타내는 숫자 0에서 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타임 시리얼 16,30,0 하면 오후 4시 30분을 의미합니다. 타임 시리얼 16,-30,10 하면 16시 하면 오후 4시죠. 여기에서 30분을 뺍니다. 그러면 3시 30분이 될 겁니다. 여기에 10초를 더해서 오후 3시 30분 10초 이렇게 될 겁니다. 타임 시리얼 16, 30, 10 하면 16시는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서 30분을 빼라고 했습니다. 30분을 빼보면 3시 30분이 될 겁니다. 3시 30분에서 10초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시 29분
50초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은 온타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arliest time은 프로시저를 실행할 시간입니다. 프로시저는 실행할 프로시저 이름입니다. latest time은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케줄을 true로 놓으면 새로운 온타임 프로시저를 예약합니다. false로 놓으면 이전에 설정한 프로시저를 지웁니다. 디폴트 값은 true입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application.onTime now 플러스 time value 0시 0분 15초네요. 콤마 my test 현재부터 15초가 지난 후에 my test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application.onTime time value 10시 0분 0초 콤마 my test 콤마 time value 10시 0분 30초 10시에 my test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엑셀에서 10시에 다른 프로시저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없겠죠. 그러면 10시 0분 30초까지 기다립니다. 그래도 이 다른 프로시저가 멈추지 않으면은 my test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설정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시저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my test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됩니다. application.onTime time value 10시 0분 0초 my test false 네 번째 인수를 false로 놓게 되면은 온타임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make timer 프로시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간이 종료 시간보다 작게 되면은 변수 dref에는 현재 시간에 1초를 더한 시간을 저장하게 됩니다. 변수 dnec에는 dref 위에서 조정한 시간이죠. 이 조정한 시간에서 dsrt 시작한 시간입니다. 조정된 시간에서 시작된 시간을 뺍니다. 즉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변수 drem에는 dend 종료 시간이죠. 종료 시간에서 dref 조정된 시간이죠. 종료 시간에서 조정된 시간을 빼게 되면은 남은 시간입니다. 이 남은 시간을 변수 drem에 저장합니다. 3,6셀에 dnec 소요된 시간을 입력하고 4,6셀에는 남은 시간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8,2셀에는 소요된 시간을 설정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그러면 소요된 시간의 비율입니다. 소요된 시간의 비율을 8,2셀에 입력합니다. 다음에 8,4셀에는 100에서 8,2셀의 값을 뺀 값, 즉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시간의 비율을 8,4셀에 입력합니다. 다음에 dref 조정된 시간이죠. 이 조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 make timer 프로시저를 다시 실행시킵니다. make timer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또 실행시킵니다. 현재 시간이 종료 시간보다 작게 되면 계속 자신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 시간이 종료 시간보다 작지 않으면, 즉 현재 시간이 종료 시간과 같거나 크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소리로 안내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C 드라이브 윈도우즈 미디어 폴더에 ring 10.wave라는 소리 파일에 소리를 내주게 됩니다. 만약에 소리 파일을 다른 드라이브, 다른 폴더에 저장했다면 드라이브명, 폴더명, 소리 파일명을 이 부분에 고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낸 후에 5,5셀에는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다음 My Stop Timer 프로시저는 타이머를 중지시킵니다. 타이머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onTime 함수에 네 번째 인수를 false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onError Rename Next를 이 부분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onError 고트를 제로로 하여
다시 오류가 있을 때 안내를 해주게 합니다. 만약에 스탑워치 기능을 가지게 하려면 이 부분만 매크로로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요된 시간과 남은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아랫부분은 소요된 시간과 남은 시간을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즉 리셋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매크로를 완성하셨으면 이 팔행의 이 글자들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홈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사용자들에게는 나타나겠죠. 매크로도 완성하고 팔행의 내용들도 흰색으로 감추었으면 버튼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해야 되겠죠. 시작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My Set 타이머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튼 밖을 클릭하신 후에 종료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매크로 지정, My Start 타이머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 밖을 클릭하시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소요 시간과 남은 시간을 숫자로 나타내주고 또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도 소요 시간과 남은 시간을 보여줄 겁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 함수를 다루었는데요.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의를 반복해 들어보시고 좀 더 멋진 타이머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